자, 여기서 이어서 보시면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처분을 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이거는 그곳에 부재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어. 다툴 수가.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기할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항상 법원에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청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에게. 상급 행정기관이든 행정심판위원회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시행자 간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간 처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자에게 제기할 수가 없어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행정청에게 제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간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제기하느냐? 여기랑 관련된 행정청 지정한 자에게 제기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부터 지정받아야지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는 논리. 이 자에겐 제기 못해요. 그럼 이사 간 처분에서 이 자에게 제기하면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주겠죠? 이런 논리도 개발법이랑 다 똑같아. 행정심판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땁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실시할 사람이 만드는 거죠. 실시할 사람, 시행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은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고 고시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인가고시. 인가권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마추리 관리계획에서 이반권자, 결정권자랑 비슷한 거예요.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은 혼자 다 하고 시장을 소유했으면 도지사 통제받고 이런 구조는 다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시행자라면은 인가권자,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사업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자기 인가는 안 받고 그 대신 시장을 소유했으면 도지사 인가를 받겠죠. 그런 구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가고시 있게 되면 이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했을 때 사업시행권을 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시행권 땄으면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죠. 이 공사 표시. 공사가 완료됐다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고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전체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 공사 완료된 사실을 공고하면 이제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도 다 비슷해요. 이것도. 어디서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준공검사가 누구라고 칩시다. 여기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만 뭐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준공검사권자에게 만약에 신청해서 받고 이 사람이 이걸 통과했으면 공사하려고 공고를 하지만 만약에 준공검사권자 자체가 시행자가 됐다라면 행정처 중에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죠? 그러면 준공검사권자가 직접 시행자가 됐다라면 이거 안 받고 공사 완료하면 그냥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이 했을 때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원리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시행자가 공공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를 이제 도와주는 조치, 시행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 그 정도 이제 보호 조치 몇 가지 배워보시면 돼요. 이렇게 틀을 잡고요. 자, 그래서 93쪽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2번에 양가로 1번처럼 특광지정허수는 행정청은 도심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월 내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 수립기한은 3월이에요. 3월 내에 수립해야 돼요. 그 예외 뭐 2년짜리 있지만 3월 내 정도 보시면 되고 다른 얘기 없잖아요. 실효되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실효되는 규정은 없어요. 양가로 2번 보시면 9번,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1,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라. 이때도 동그라미 2번처럼 특광시장처럼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안 된다 그랬죠.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시행자 파트가 나옵니다. 시행자라면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행정청이라면 원칙은 특권시장호수예요. 특권시장호수는 이 법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시행한다. 특권시장호수가 시행 주체가 되는데 다른 얘기 없으면 방가로 2번에 국장이나 도지사. 동그라미 1번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아랫사람인 특권시장에서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할 수 있는 예외. 그 아래 도지사.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등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행정청 아닌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외의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운수,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때도 동그라미 2번처럼 다음의 자는 지정 요건 갖출 필요 없다. 지정받기 위해서 요건 갖출 필요 없다. 주로 공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민간인 위이외의자, 즉 공공이 아닌 자를 얘기하죠. 위이외의자, 공공이 아닌 자, 즉 민간인 사인이라면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종수, 이번에 엄청난 동의요건, 민간에 대한 지정요건. 자, 이제 실시계획 작성이 나옵니다. 4번에 1번.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양가리 2번, 인가. 반가리 1번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때도 국장, 시도지사, 대도의장, 인가권자 제외. 이런 보통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의장의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마치 관리계획 결정권자처럼 시도지사, 대도의장, 예외 국장, 이 사람이 인가권자가 되죠. 이 사람이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그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가로 3번에 고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행권 따겠죠. 양가로 3번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닌데, 양가로 4번의 행정심판은 아까 했던 거. 자, 행정심판 양가로 4번.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시행자에게가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죠. 행정청에게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라. 이런 논리도 기본 논리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넘겨보신 99쪽에 5번의 시행자 보호조치. 5번의 시행자 보호조치. 이게 시행자가 공공수익을 사업하니까 이 시행자에게 사업 잘하라고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시행자 보호조치입니다. 일단 1번에 분할 시행권이 있어요. 자,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등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호조치입니다. 꼭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할 시행권. 자, 수용 사용권도 대표적인 보호조치죠. 수용 사용권. 자,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이 있다라면, 이 필요한 땅은 시행자가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용 사용권이에요. 수용은 상대방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수용이고, 사용은 사용권만 가져오는 게 사용인데, 선택이지만 주로 수용을 통해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 수용 사용할 때는 공익사업에만 인정을 합니다. 사익을 위해서 못한다 했어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4군데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4군데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4군데 자체는 요거를 포함한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죠. 도중계획사업이 제가 공적개발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시행자에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따 개발법에도 나오고 나중에 정비사업에서도 수용사용권을 인정을 하죠. 나머지 하나라면은 도중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하나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은 유일하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공고성을 따로 채워야 돼.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속하면 시행자라면 누구나 행정청 아닌 자 다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주택법에서는요 자체로 공고성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주체만, 그것도 민영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서만, 서민용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서만 인정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네 군데서 인정하는데, 네 군데 인정할 때 특례가 두 가지씩 존재해. 원래 수용사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기, 취의 등기,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본법인데 그거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준용하기 전에 두 가지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례. 원래 그쪽 법에서는 수용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인정받는 게 사업인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법 네 군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례로서 어차피 네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절차를 거치니까 그 절차를 거치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라면은 이때죠, 이때. 실시의 인가고시를 통해서 행정위원회 검증을 통과했을 때 사업시행권을 따니까 각각 법에서 이렇게 행정이나 검증을 통과해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는 보통은 맞아요. 사업인정에 대한 의제 시기. 물론 내 쪽에서 개발법만 그때가 아니고 특이해서 그때 거기서 말씀드리고 왜 특이한지 보통은 이때로 보시면 돼요. 여기라면 이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면 이때부터 이제 수용사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쪽 법에서는 먼저 협의 취득을 시도를 해보고 여기 소유자와 시행자 간에 협의해서 취득하고 협의 취득이 안 될 때 토지 수용의 재결받아 하는 취득, 저번에 왜 강제 수용, 재결 취득을 얘기하거든요. 협의가 안 될 때 재결 취득 들어가는데 이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신청을 하는 게 그쪽 법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특례가 두 번째 특례로 인정이 됩니다. 1년 다 안 써요. 실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이기만 하면 재결 신청 하나. 이 두 가지 특례가 공통되는 특례야. 공통되는 특례. 나머지는 공토법을 준용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필요한 땅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필요한 땅 자체가 아니고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이라면, 옆에 붙어있는 인접한 땅 등이라면, 인접지라면 필요한 땅 자체는 아니잖아. 옆에 있는 땅이니까. 이거는 수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인접지는 언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할 때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서 통행로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사업할 때 필요한 물건을 쌓는 용도로 써야 되고, 그것도 언제까지 이 용도로 쓰면 돼요? 사업하는 동안만 쓰면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땅은 수용 또는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필요한 땅이 아니고 인접지라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구별하시고. 두 가지 특례 보세요. 자, 양가리 이번에 1번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라면, 아까 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라면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수용 사용이 다 인정이 됩니다. 기업번의 토지든 건축물이든 그 토지에 전체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든 그 밑에 소유권 왜 권리든 다 돼요. 다 되는데 이거랑 구별하실 게 2번이죠. 2번 인접지. 자,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중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대잖아. 일시 사용이지 수용 나오면 틀려요. 이게 인접지에 대한 일시 사용입니다. 그냥 사용하면 괜찮아요. 일시 사용도 사용이니까 수용은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토법 준용하는 거,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르고 특례가 바로 그 4번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내용은 공토법을 준용한다. 너무 길어서 제가 공토법 이렇게 부르는 게 이 수용사에 대한 1번 법이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번의 특례, 따로 정하는 특례 두 가지. 첫 번째가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그가 공토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식의 고시가 있을 때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되지 따로 사업인정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아래 재결 신청 기한. 재결 신청은 공토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토법 규정은 사업연구원실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라. 요거 안 써요. 1년 내에 신청하라 안 쓰고 여기에 불구하고잖아. 사업 시행기간, 실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특례. 자, 세 번째는 무료 연락. 자,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한 때는 등기소 밖에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나 그 등처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행정처에 뭐 등본, 초본 뭐 이런 거 띄러 갔다 그러면은 돈 내나요? 안 내요? 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사람 안 내? 낼걸요? 무인. 보통의 경우라면 내느냐 안 내느냐지. 우리 무료로 낼 때 말고 보통 내요? 낸다고 봐야지. 왜 안 내? 무인 코너 같은 경우는 그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이용하지. 그 보통 사람 알지도 못해. 저도 몰라 그거. 주로 행정청 가서 뛰지. 돈 내죠? 네. 얼마 내요? 700원? 1000원? 시행자는 돈 안 낸다는 점에서 보조치. 무료라는 점에서 보조치라고.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이 뛸 때 얼마 안 되지.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하는 게 다 필요한데 시행자는 돈 대요 이거. 무료라는 점에서 보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영화 보고 뭐 이럴 때 예매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매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응? 근데 무슨 무인 발급을 이거 일반적으로 해.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응? 응? 저만 해도 예매 귀찮아서 안 해. 그냥 영화관 가서 그냥 하지. 여러분들은 예매해요? 미리 다 결제하고? 그럼 그 시간 돼서 딱 직전에 가서 딱 들어가고? 그거 가서 뭐 시간이 좀 안 맞으면 가서 좀 기다리면서 뭐 이런 낭만은 없고? 아이고, 참. 너무 빡빡하게 사시네. 그 사람이 이런저런 짓을 해야지. 저는 공법만 잘해, 공법만. 자, 낚시도 못하고 못하는데. 자, 공시송달.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공시송달.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에? 이거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치야, 그냥. 자,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돼. 송달은 직접 가서 전해주는 게 송달입니다. 근데 서류 송달이 안 돼. 직접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거소 주소불목을 안 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그 사실을 공시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수많은 사람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고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서류 송달 대신에 공시할 수 있는 공시송달 규정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완료에 대한 거 보세요. 중고검사 공사 완료 공고 아까 뭐 흐름만 한번 봅시다. 아까처럼 시행자는 이것도 중공검사권자인 그 행정청은 다 제외잖아. 예? 이런 시행자는 사업에 대한 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사 대도시장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라면 이 사람이 중공검사권자죠. 이 사람이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중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에 있도록 완료됐다고 인정하면은 시행자에게 중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국장 시도사와 대도시 시장인 시행자라면 중공검사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돼서 사업 시행했다라면 자기 거 안 받으니까 공사를 완료하면은 중공검사 신청할 필요 없이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 다 다른 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용 얘기는 나중에 제가 오르골달 할 때 추가할 내용이고 도중계 시사서본 건 땄어요.
그러면 이제 103쪽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거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관리 계획 내용은 끝나는 거지.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관리 계획을 짜는 5번째 내용이니까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의의는 앞에서 봤던 개발하는데 어디를 특광시군, 도심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겠어요. 전부는 안 된다 했던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발하려면 먼저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2절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이 구역 지정하는 이 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 이 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먼저 구역 지정을 보시면 이거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틀을 잡으셔야 되냐면, 우리 지역은 도시와 비도시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도시와 비도시. 도시가 주로 개발할 땅, 비도시는 주로 보존할 땅. 근데 이 도시 지역에 속하는 땅들 중에서도, 도시에 속하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원칙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원칙이에요. 지정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를 표현하고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곳. 아니,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거 좋다고. 그런데 예외적 현상으로 지정을 해야만 되는, 필요적 꼭 지정을 해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예외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비도시는 보존할 땅이라 원래는 안 돼요. 이건 개발하려고 지정하기 때문에. 근데 비도시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도시 중에서도 전체가 보존할 땅은 아니잖아. 주로 보존 쪽에 치우쳤을 뿐이지. 비도시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개발할 땅이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구조인데, 자, 우리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내용은 제일 많습니다만, 도시적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어떤 땅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느냐 구별하시는, 이거는 원리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도시적에 있는 땅들 중에서도 항상 도시적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주로 개발이지 개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또 반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이라도 개발 목적인 땅이냐 보존 목적인 땅이냐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발 목적인 땅이면 필요한 경우 이곳에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목적이니까 이걸 지정해서 개발해 주는 거 뭐 어떻습니까? 좋지. 그런데 보존 목적인 땅이라면 지정해서는 안 된다. 왜? 보존할 땅이라. 보존할 땅이 망가지잖아. 지정해서 개발하는 순간에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원칙에 대해서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새로운 말이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개발 목적이냐 보존 목적이냐는 땅을 해석하면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대충 느낌으로 해석하면 알 수가 있고, 개발할 땅이면 지정할 수 있고 보존할 땅이면 안 된다. 요 원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필요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은 이 중에 지정할 수 있는 곳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따로 갖추면 해야 된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서 암기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암기하고는 있어야 돼요. 어디에 지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 중에서 한 군데, 지구 중에서 한 대, 그리고 별거 아닌 행위제한 대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제한 대체는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 앞에서 용도 지구가 너무 많이 있을 때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는 폐지하되 용도 지구에서 행위제한만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시켜서 옮겨놓는 거 있죠? 그건 대체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 그냥 지구만 단순화되는 거지. 근데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면 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지구 단위를 세우기 때문에 이곳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 이 두 군데가 의미가 있는데, 지역 중에서는 어디고 지구 중에서는 어디냐. 자, 우리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비도시면 관농자, 관리지역이 보호생계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어디? 계획관리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계획관리 지역만.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라 개발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제가 관리지역이, 관농지역이 관리지역이 전체로 보존 쪽이라는 게, 보존 생산 관리는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인데 계획관리가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 2대1 보존 그랬잖아. 그래서 계획관리라면 비록 비도시 지역 중에 하나지만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 일정 요건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 중에서는 요거 하나야.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지구 중에서는. 용도 지구 중에서 엄청 개발해야 될 지구 있었잖아. 개발진흥지구. 제일 개발할 개발진흥지구.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런 성격으로 배웠던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에 있는 수많은 용도지구는 다 돼요. 지정할 수 있는 다 들어가. 그런데 비도시에서는 개발진흥지구만 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성질 때문에 요거 하고 나면 어떤 목적된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야만 된다 그랬죠. 이 성질 때문에 이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때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하든 개발진흥지역에 지정을 하든 보통 도시와 달리 변두리이기 때문에 면적은 너무 작게 안 돼요. 최소 얼마 이상 3만 제곱미터, 30만, 10만 막 이런 공통되는 면적 요건이 있어요. 지금 할 건 아니고 틀만 잡아두세요. 면적 요건은 공통점이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이기 때문에 이 개발진흥지구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지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구가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위치 요건이 추가돼. 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추가해서 이 요건 채웠을 때 가능합니다. 요렇게 틀을 잡으시고 보셔야 돼요. 예? 먼저 요거부터 도시지정 땅 중에 지정할 수 있는 거. 자, 판단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 해고 책을 보시죠.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데 뭘 망설여요? 도시개발구역이 나왔습니다.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그런데 뭘 망설여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비구역이면? 대지조성사업지구면? 산업단지라면? 준산업단지라면?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관광지, 관광단지 다 개발할 때는 다 개발할 땅이잖아. 혹시 관광특구라면은 이곳에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나요? 관광특구에 전부를 지정할 수 있다. 안 돼? 왜?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계획 수립에 전부를 개발한다면 틀려서요? 거기서는 전부일부에 따지는 대상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가지고 전부일부 따지는 건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뭐 도시군 특광시군이라 했잖아. 특광시군. 이곳에 전부는 안 되지. 광명시 전부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관광특구를 만약에 광명시에 지정하면 광명시 전체가 관광특구가 돼요? 서울특별시 전체가 관광특구가 돼? 그곳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일부 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든 대지정사업지구는 일부잖아요. 도시군의 일부라고 그 자체가. 그럼 이곳의 전부는 지정할 수 있다니까. 아이 참 키 큰 얘기인데. 아니 여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러나 관광특구 해운대라면 요만큼 이게 관광특구 아니에요. 에? 여기 도시개발해도 여기를 개발하겠대 굉장히 작잖아. 지금 이곳의 전부는 안 된다고. 지구단위계획 그 뜻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용어 뜻은 무엇의 전부 일부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기준이라니까요. 도시군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 특광시군을 얘기한다니까. 그곳의 전부는 개발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일부지. 근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특광시군의 일부라고. 이것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니까 이곳의 전부는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의 뜻의 그 말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대지정사업지구는 뭐 다 이게 특광시군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의 전부랑 일부는 상관없지. 혹시 어려울 때 대비해서 그냥 한 거야, 그냥. 그래도 그거랑 헷갈릴까봐.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이거 개발 목적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이곳 자체가 일부죠, 그죠? 특광시군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이곳의 전부는 상관없다니까. 개발제한구역 어때?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면 지정할 수 있나요? 개발 못하게 막는 곳인데 도시자연보호구역이면 비슷한 거잖아. 개발제한구역 비슷한 거. 시가버지정구역이면 녹지, 공원도 다 개발을 막는 곳이죠? 지정할 수 없는 곳이야. 보존할 땅이니까. 개발 막는 곳이라. 근데 이곳에 꼭 개발을 해야 됐다면 요거를 해제해서 없애놓고 하라 그랬잖아. 해제는 없애고 하라 그랬잖아. 녹지는 보존할 땅이라 안 됩니다만 녹지에 대해서 꼭 하고 싶으면 녹지인 상태는 안 되니까 녹지를 개발 용도인 주상공으로 바꿔놓으면 된다. 뭐 그런 논리로 이거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 지정할 수 있다. 한번 보시죠. 103쪽에
2절에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해서 네모난 1번. 원래 우리가 1시 반까지 한 달에도 보통 제가 1시 40분쯤에 끝났는데, 그죠? 1시 40분쯤에 끝났는데 2시까지 한 달이야 뭐 사실상 했던 거에다 20분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급해지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여튼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아까 물어보는 것도 좀 천천히 물어봐도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좀 빨리 물어본 것 같아요. 뭐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도. 자, 1번에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양가를 1번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잖아, 할 수 있는 곳. 국장 등은 뭐 관리계 결정권자를 얘기하고요. 다음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전부도 상관없다니까.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다음에 전부나 일부 할 수 있는 곳. 용도지구 다 돼요.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2번. 도시개발구역이요. 3번 그 밑에 정비구역이요. 택지 개발할 지구요. 그 아래 대지 조성사업 개발할 땅이잖아요. 산업단지와 주원산업단지로 개발할 땅. 관광지와 관광특구 공원과 다릅니다. 개발할 땅들이에요.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돼. 자, 특히 8번을 제가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8번이 이걸 바꿔내기가 좋으니까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만 나오면 지정할 수 없어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가와조정구역 안 돼요. 공원 이렇게만 나오면 지정할 수 없는데 이곳에서 각각 해제가 되면 풀어지니까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리고 녹지는 보존할 땅이는 안 됩니다만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이 되면 가능해지고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면 가능해지고 새로이 도지로 편입되는 구역 중 새로이 도시로 편입된 자에게는 과거는 보존할 땅인 비도시였다가 새로 개발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가능해지죠. 이런 땅 쪽에서 계획적 개발 거래가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잘 보시고 나머지도 뭐 내용 많아요. 그런데 10번에 도시지역 내 유효 토지를 쉬고 있는 유효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재배치하여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여기 유효 토지만 괄호 속에 5,000제곱미터 이상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러분들이 예고했던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은 특수 목적으로서 지정하기 때문에 자체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정되는 곳이에요. 근데 유효 토지라면 쉬고 있는 땅, 그냥 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면적 얘기를 안 해도 되면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다른 것과 달리. 그래서 유효 토지라면 적어도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8번 내용이 더 중요하지. 10번 내용 바뀐 숫자라 하지만 요거 바뀌기 전에 작년까지 1만 이상, 지금은 5천 이상. 작년에 1만 이상을 때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또 숫자에 또 민감해서 외우려고 자꾸 노력할까봐 내용을 하시라고, 내용을. 5천 바뀌어서 하긴 했지만 그만큼 숫자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낸 적은 없을 정도니까. 양가를 이번에 지정해야 되는 곳은 여러 번 냈었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하여야 하는 곳. 국장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가로 1, 2번 두 가지. 방가로 1번은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 네, 방가로 2번 어떻게 외웠습니까? 아니, 그건 했고 방가로 2번은 방가로 1번은 잘 기억나는데 2번은 좀 막히는 모양이네. 방가로 1번 정비구역의 정비, 택지개발지구의 정비,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정비와 택지 체크하시고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곳 10년 체크하세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랑 비슷한데 도시개발구역은 안 나와 있잖아. 아무리 뭐 100년이 지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비구역만 얘기하니까, 택지개발지구만 얘기하니까 이곳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은 꼭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외우는데 택지를 택시로 읽으셔갖고, 택시 정비 10년은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필수로 기억하세요. 필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쪽이랑 연결시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택시를 운행한 지 10년이 다 돼도 만약에 정비 한 번 안 한다면 위험해서 탈 수 있겠느냐. 택시 정비는 꼭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외웠던 거. 또 하나 반가리 2번은 슈퍼맨이 등장해서 우리를 꼭 돈을 크게 벌어줘야만 된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슈퍼맨에게 돈 좀 벌어달라고 꼭 요구하는 거. 자, 다음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을 전제로 해서 30만 이상 체크하시고 이걸 전제로 해서 동그라미 1, 2, 3번. 동그라미 1번은 시가와 지역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공에서 해제. 시공 해제죠. 물론 시공에서 해제되더라도 개발하려고 해제를 하니까 지금 지정하라는 얘기인데 다만은 잘 안 나오지만 혹시 나와도 원리상 이건 쉬우니까 녹지지역으로 지정 존치되는 경우 등은 제외. 아니 시가와 정부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할 땅이 되니까 우리가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해제되면 뭐합니까? 녹지지역으로 존치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녹지지역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보존할 땅으로 남아있게 되죠? 개발할 땅이 안 되잖아. 그래서는 안 되고 보통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면적 30만 이상이면 꼭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 녹지 주상공 변경. 이거로서 30만 이상일 때요. 세 번째 조례로 정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돼 있지만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시공 해제를 슈퍼맨 등장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시공학 공간의 제약, 시공의 제약에서 해제 벗어났다. 시공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슈퍼맨 초인이죠. 그러면 시공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슈퍼맨이 등장해서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녹지에 땅을 투자해놨는데 주상공으로 좀 변경해달라. 돈 엄청 벌게 해주죠. 그러면 또 30만 이상 대규모로.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해서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거. 요거로서 면적 30만 이상이면 꼭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10만 제곱미터 변경했다 그러면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 개발할 땅이 되니까 다 개발할 땅이면 지정할 수 있잖아. 근데 30만 이상이면은 꼭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네. 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도시를 지정할 때 볼까요? 옆에 B도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도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된다. 1번 계획관리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 자, 지금 요 얘기인데 계획관리지역인데 자, 요 요건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 요건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맨 처음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100%일 때 여긴 개발진흥지구 100%일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요거는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지정하려는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최소 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계획관리가 최소 반 이상이면 되고 계획관리가 아닌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가 됐든 보전관리가 됐든 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기획구역 지정요건을 완화시킨 거예요. 완화시킨 거. 이 중에서 제일 개발할 계획관리가 전체의 반 이상이면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관리 중에 하나, 생산관리, 보전관리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 요건을 같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웠던 이 요건은 앞에서 비슷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계획관리가 전체 50% 이상으로서 나머지 지역은 뭐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것이 앞에 있었어요. 우리 공법은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한 부분은 쉬운데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생각나시나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생계? 자생계.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생계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뭐 할 때? 주민 제한할 때. 네. 생각나요? 네. 아이고 뭐 안 그래도 이것만 해도 헷갈리는데 자꾸 헷갈리는 걸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테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건 계속 자꾸 언급을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세울 때 주민제한제도에서 기지산행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하려면 일정한 지역상 요건을 채워야 된다. 자생계 했던 거. 자생할 수 있는 계모임. 공장이 들어오면 자생할 수 있다. 산업유통을 통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자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는 자생 중에 하나, 자연녹지 또는 생산관리지역. 비슷하잖아. 거기도 개발, 여기도 전체적인 개발인데 비슷한데 적어도 거기랑 비슷해도요, 자생에서 자는 여긴 들어올 수 없지. 여기는 비도시지역을 전제로 하고 자연녹지는 개발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자연녹지 대신에 비슷한 것이 여기에는 보정관리가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관리가 전체 50% 이상이면서 그쪽은 자생 중에 하나, 여기는 보생 중에 하나지. 자연녹지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지정할 때 계획관리가 90인데 농림지역이 10%다? 살짝 섞여 있어도 지정 못해요. 나머지는 보정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이게. 자, 1번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래서 방금 1번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 또는 보정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방가로 2번 면적 규모 요건 최소 얼마 이상을 해야 되라. 방가로 3, 4번 2, 3, 4 요건은 나중에 추가할 때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면적 얼마 이것이 뭐 지금 단계에서 해설진으로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나오잖아.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 위 1의 2, 4 요건. 면적 요건 등은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방금 2번.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이게 위치 요건이에요. 이 위치 요건은 채워야 되고 지구마다 종류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제일 좁게 인정하는 거 기억하시고 반대로 제일 넓게 인정하는 3번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중간. 제일 좁고 제일 넓은 거 있으면 나머지가 중간이 되겠죠. 1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에 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복합개발이면은 둘 이상 기능이 복합개발인데요. 괄호 속에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여기에 해당돼. 복합 중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나번에 속하거든요. 2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얘기하니까 아까 주거에 주 체크했던 거 같은 주거랑 관련된 걸로 보세요. 주거개발이든 복합 중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된 주거랑 관련된 것이 있으면 요거 주. 그리고 또 하나가 특정의 특정개발의 이 두 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제일 좁아요. 그러니까 주거랑 특정에 관련된 개발진흥지구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계획관리의 주특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주특계 위치요건. 주거와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주특계는 무슨 뜻이냐? 주특기의 사천쯤으로 주특기. 여러분들 주특기는 뭐예요? 공부. 응? 공부죠? 그것의 사천쯤으로 주특기. 반대로 제일 넓게 인정하는 거. 동그라미 3번에 관광 휴양은 비도시 다 모든 비도시에. 사실 관광용으로 휴양용으로 개발한다면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관광용으로 개발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되잖아. 그러니까 관광용이 모든 비도시 필요하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관광용은 모든 비도시 다 된다. 그럼 나머지가 2번인데 산업유통이 됐든 복합 중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됐든 이 나머지라면 중간쯤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면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농림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와 농림지역 자체에 들어가면 지정할 수 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련된 곳에 위치하면 지정 못해요. 보정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련된 거 안 돼요. 이렇게 중간 정도로. 마치 계단식이잖아. 계단식. 굳이 한다면 계단식이다. 처음 여기서 시도해보는 말인데 계단식으로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렸는데 계단은 어떻게 그리나? 괜히 시도한 것 같은데?
계단처럼 보여요 이게? 모든 비도시 다. 모든 비도시 다. 이게 뭐예요? 관광휴양. 관광휴양은 모든 비도시 다 되잖아. 제일 좁게 인정하는 계획관리 인정하는 거. 이거는 주거와 특정에 관련된 거. 나머지래야 뭐 주택 관광이 아닌 나머지 보시면 돼 그냥. 딱 중간쯤에 여기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추가되기를 중간쯤이니까 생산관리가 됐든 농림이 됐든 농림에 관련된 거. 여긴 이 정도씩 딱딱 늘어났네, 그죠? 아 이렇게 그럼 더 괜찮나? 자 늘어나죠. 그려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네. 이 위치공까지 하셔야 돼. 그리고 양가로 3번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지정 끝났어요. 지정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구 단위계 수립해야 되겠죠? 지구 단위계. 여러분 요게 지금 구역 지정이 끝났는데요. 그럼 지구 단위계를 수립해줘야 돼. 개발할 수 있게 지구 단위를 수립해주는데 이것이 3년 내 수립해야 돼요. 구역 지정한 때로부터 지구 단위계는 3년 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수립을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은 실효가 돼. 중요한 걸 3년 내에 안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하게 해줬으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 여기 때로부터 사업 착수에는 5년. 5년에 사업 착수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다음날 지구 단위계획이 실효돼. 다른 얘기죠? 구역 지정했으면 계획 세우고 계획 세웠으면 공사 착수하라. 이렇게 해놓고 3년, 5년. 요걸 안 하면 구역 실효. 여기서 이걸 안 하면 계획 실효. 이제 이렇게 나가는 틀인데 지금 지구 단위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용 해야 되는데 일단 쉬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